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혼란스러우신 적 있으셨죠? 특히 요즘 단백질 이야기 참 많이 듣게 됩니다. 누구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계란이 최고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보충제를 먹으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말 단백질을 챙기려면 소고기부터 먹어야 할까요? 그렇게 비싼 걸 매일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는 걸까요? 오늘은 심장내과 의사인 제가 단백질을 쉽고 안전하게 챙기는 방법, 그리고 60대 이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근력 걷기 운동 3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들으시면서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시고 본 채널의 건강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부 단백질 알고 먹어야 진짜 내 몸이 바뀐다. 오해와 진실.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붙는다. 계란은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부족이 노화의 시작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 고기 반찬을 꼭 챙기고 단백질 쉐이크를 찾고 때론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먹으려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단백질은 그렇게 많이, 그리고 값비싼 음식으로 먹어야 할까요? 정말 그래야만 근육이 생기고 피로가 덜하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단백질 필요하지만 잘못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단백질은 분명 우리 몸의 필수입니다. 머리카락도, 손톱도, 피부도, 심지어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소고기입니다. 물론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소고기를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건강에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소고기는 포화지방이 많고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상승과 체중 증가, 심지어는 혈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 약해지는 경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즉,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먹느냐입니다. 계란, 우리가 잊고 지낸 최고의 단백질 식품.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고기나 비싼 보충제를 떠올리지만 진짜 핵심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식품입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거의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체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워서 우리 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계란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간단하며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도 높고 하루 동안 에너지 소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건강에 해롭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오래된 오해입니다. 계란 속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큰 상관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 속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항산화 성분이 심혈관 건강에 이롭다는 보고도 있죠. 단 너무 과하게 먹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은 하루 1개에서 2개, 고령자는 2개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오히려 위험한 이유.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핵심 영양소이지만
단백질만 챙긴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려면 비타민 D나 칼슘, 운동 자극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먹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이 부족하면 뼈 건강이 나빠지면서 단백질 대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단백질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단백질 챙기는 핵심 루틴. 아침 계란 2개와 고칼슘 우유 1컵, 점심 일반 식단과 두부 반모, 저녁 생선, 닭가슴살 또는 콩류 반찬, 추가 비타민 D 영양제 일정. 이렇게만 챙겨도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 이상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과하지 않게 부작용 걱정도 없이 말이죠. 단백질을 먹기만 하면 근육이 생길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먹기만 한다고 근육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몸에 단백질을 이용하게끔 자극을 줘야 합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 자극을 꾸준히 주는 걷기 운동은 60대 이상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키워주는 걷기 운동 방법 3가지를 심장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단백질 섭취법, 식단과 실천편. 왜 단백질을 먹는 법이 중요한가? 단백질은 우리가 그냥 많이 먹으면 좋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단백질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흡수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계란을 먹더라도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으로 먹는 것과 저녁 늦게 기름에 부쳐서 먹는 것은 영양소의 흡수, 소화, 그리고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와 함께 먹을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단백질만 따로 먹는 것보다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D, 철분, 마그네슘 같은 성분들과 함께 조합해야 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단백질 식단 구성 예시. 아래는 60대 이후의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한 하루 단백질 섭취 실천 식단입니다.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삶은 계란 2개. 완전 흡수 가능한 고급 단백질, 소금 없이 먹는 것을 추천. 고칼슘 우유 1컵. 칼슘 보충과 단백질과 비타민 D 강화 제품이면 금상첨화. 바나나 반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에너지 공급. 비타민 D 영양제 일정. 반드시 식사 직후 복용. 아침 햇빛과 함께하면 더 좋음. 의사 팁,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내내 포만감이 지속되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현미밥 2분의 1공기. 흰쌀 대신 섬유질 많은 현미로 대체. 두부 반모 구이 또는 조림. 식물성 단백질과 소화가 쉬움. 채소 나물류 2가지에서 3가지. 식이섬유는 단백질 대사에 필수. 김치 1조각 적당히. 유산균 도움. 너무 짜지 않게. 의사 팁, 단백질과 함께 식이섬유가 들어가야 흡수율이 올라가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간식 3시에서 4시 사이. 삶은 병아리콩 1줌 또는 호두 3개. 식물성 단백질, 포만감 유지. 플레인 요거트 1컵. 장건강 유산균과 단백질 추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닭가슴살 1조각 또는 연어구이. 저지방 고단백 식단.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는 데도 효과.
브로콜리 또는 시금치 나물, 철분, 칼슘, 섬유질 모두 풍부. 작은 사과, 4분의 1쪽, 식이섬유, 혈당 안정화에 도움. 따뜻한 보리차나 물 한 잔. 단백질 소화에 수분은 필수. 의사 팁, 저녁에는 너무 무거운 단백질 식단보다 가볍고 흡수가 쉬운 단백질 위주가 좋습니다. 취침 전 9시에서 10시 사이 선택. 두유 1컵, 무가당. 밤에 허기 막고 단백질로 인한 수면 중 근육 손실 방지. 너무 자주 마시기보단 피로감이 쌓인 날 선택적 섭취. 현실적인 조리 팁과 실수 줄이기. 삶은 계란은 딱딱하게가 좋다. 반숙보다 완숙이 소화에 좋음.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서 위장 부담 없음. 두부는 조림 또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워라. 양념을 센 간장으로 하지 말고 된장이나 저염간장 추천. 파, 마늘, 깨소금 조합이 소화에 도움됨. 고칼슘 우유는 차게보단 미지근하게. 차가운 우유는 위를 차게 해 소화에 방해될 수 있음. 생선은 튀기지 말고 굽거나 쪄야 좋다. 연어나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기름으로 튀기면 효과 반감.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말 것.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요산과 노폐물이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맹신하지 말 것. 식사로 섭취 가능한 단백질을 먼저 고려하고 보충제는 의사의 권장 하에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것. 단백질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단백질 권장량. 50대 약 55에서 60g, 계란 2개, 두부 반모, 닭가슴살 1조각 등. 60대 약 60g에서 65g, 우유, 생선 추가. 70대 이상 약 65g에서 70g, 간식 포함 필수. 체중 1kg당 1에서 1.2g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부, 60대 이후 근력을 키우는 걷기 운동 3가지. 왜 걷기가 근력 운동이 되는가? 걷기 운동은 유산소인데 무슨 근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걷기는 단순히 심폐 건강뿐 아니라 하체 근육 자극과 전신 순환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바른 자세와 방식으로 걷기만 해도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발목은 물론 복부와 등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어드는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건 넘어짐과 그로 인한 골절입니다. 이때 하체 근육만 잘 유지해도 넘어짐과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걷기 운동 3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본 걷기에 근육을 더하는 1단계 걷기, 활력 걷기. 이렇게 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시선은 5에서 6m 앞 바닥을 봅니다. 가슴은 살짝 앞으로, 배는 살짝 당깁니다. 발은 뒤꿈치, 발바닥, 발끝 순으로 굴러가며 딛습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약간 넓게, 다리는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양팔은 어깨 높이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듭니다. 하루 몇 분. 처음에는 15분씩 걷기. 점점 30분 이상으로 늘려갑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꾸준히. 효과.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자극, 허리, 등 근육 교정, 무릎 관절 부담 최소화, 뇌혈류 증가, 치매 예방 효과도 있음. 의사 팁. 팔을 과하게 흔들지 말고 손은 주먹을 살짝 쥔 채 가볍게 움직이세요. 허리보다 팔꿈치가 뒤로 안 넘어가게 해주세요. 2. 근육을 키우는 계단 걷기,
실내에서도 가능한 근력 강화법. 이렇게 하세요. 계단이나 낮은 단상에 서서 한쪽 발을 올린 채 3초 정지. 반대 발도 올려서 양발로 올라간 후 다시 내려오기. 내려올 땐 뒤꿈치부터 딛기. 관절이 불편한 분은 난간이나 벽을 잡고 시작하세요. 몇 번 반복. 하루 10회 반복 3세트. 처음엔 주 3에서 4회, 익숙해지면 매일. 효과. 허벅지 앞쪽 근육, 엉덩이 근육 활성화. 균형 감각 향상. 낙상 예방. 무릎 주변 근육 보강, 관절 보호. 의사 팁. 계단 운동을 할 때는 무릎을 쾅쾅 치듯이 딛지 마세요. 항상 조용하고 천천히 디뎌야 관절에 부담이 없습니다. 3.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팔 들고 걷기, 전신 활성화 걷기. 이렇게 하세요. 기본 걷기 자세로 시작합니다. 5걸음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3초 유지. 다시 걷고 5걸음 후 또 팔 들기 반복.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팔을 들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릴 때 숨을 내쉽니다. 몇 분? 10분 정도 시작 20분까지. 주 5일 이상 산책 중 실천 가능. 효과. 어깨, 팔, 등 근육 강화. 심폐기능 활성화. 척추 기립근 강화. 허리 통증 예방. 어깨 유착 예방. 오십견 개선 도움. 의사 팁. 팔을 귀 옆으로 완전히 올리는 게 어려운 분은 어깨 높이까지만 들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호흡과 근육 자극입니다. 3가지 운동의 핵심 비교 정리. 활력 걷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기본 체력 향상, 혈류 개선 가능. 계단 걷기, 허벅지, 엉덩이, 무릎 주변, 근력 증가, 관절 보호. 팔 들고 걷기, 어깨, 등, 복부, 전신 근육 자극, 심폐 개선. 왜 걷기 운동이 약보다 효과적일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시키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매일 걷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못 본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약보다 걷기 운동과 단백질 식단이 훨씬 부작용 없이 근육과 체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4부 실천이 답이다. 단백질 챙기기와 걷기 운동 루틴 정리. 이제까지 우리는 단백질의 중요성과 올바른 섭취법, 그리고 60대 이후 따라하기 쉬운 걷기 근력 운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아침 루틴 몸에 시동을 거는 시간 7시에서 9시. 식사. 삶은 계란 2개. 고칼슘 우유 1컵 미지근하게. 비타민 D 영양제 일정. 바나나 반개 소화 부담 없이 당분 보충.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을 깨워주고 하루 포만감도 좋아집니다. 운동. 팔 들고 걷기 10분에서 15분. 실내에서도 가능. 아침 햇볕 받으며 걷기 하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 점심 루틴 에너지 채우기와 근육 유지 12시에서 1시. 식사. 현미밥 2분의 1 공기. 두부 반모, 조림 또는 구이. 나물 반찬 2개에서 3가지, 시금치, 도라지 등. 저염 김치 조금.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되고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오후 루틴 체력 유지와 피로 방지 3시에서 4시. 간식. 병아리콩 한 줌 또는 무가당 견과류, 호두, 아몬드 등. 플레인 요거트 1컵. 운동. 계단 걷기 10회 3세트.
무릎에 물이 없도록 천천히 소리 없이 디디기. 계단 걷기는 짧은 시간에 하체 근육을 자극해 줍니다. 낙상 예방에도 좋아요. 저녁 루틴 가볍게, 편하게, 흡수 잘 되게 6시에서 7시. 식사. 연어구이 또는 닭가슴살 또는 두부 요리. 데친 브로콜리나 시금치 나물. 사과 4분의 1쪽.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저녁은 과식보다 흡수와 회복을 도와주는 단백질 위주 식단이 좋습니다. 밤 루틴, 수면 중 근육 손실 방지 9시에서 10시. 간식 선택. 무가당 두유 1컵 따뜻하게. 밤에 허기가 느껴질 때 두유는 단백질 보충과 수면 도움을 동시에 줍니다. 실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다. 비싼 소고기보다 계란, 두부, 우유로 충분히 가능. 비타민 D는 단백질 흡수의 열쇠다. 식사 후 하루 일정, 햇빛도 함께 쐬기. 물을 충분히 마셔야 단백질이 몸을 해치지 않는다. 하루 6컵에서 8컵은 필수.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으면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 된다. 매일 걷기와 근육 자극 운동은 기본. 무릎, 허리가 약해도 걷기 운동은 가능하다. 팔 들고 걷기, 계단 걷기, 실내 걷기로 대체 가능. 근육은 60대 이후에도 키울 수 있다. 단백질과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하면 오케이.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침에 피곤하지 않고 밥맛이 나고 걷기가 쉬워지면 변화가 시작된 것. 마지막으로 심장내과 의사가 드리는 조언. 단백질을 먹는 건 중요하지만 근육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이 쓰지 않는 단백질은 결국 지방으로 갑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2개의 계란, 그리고 소화 잘 되는 두부와 우유. 이걸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몸은 확실히 달라지고 병원에 가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줄 요약. 아침엔 계란 2개, 고칼슘 우유 1컵과 비타민 D 일정. 점심 저녁엔 두부, 생선, 닭가슴살로 단백질 보충. 매일 30분 걷기와 계단 걷기 또는 팔 들고 걷기. 물 1.5리터 이상 마시기. 이걸 3개월간만 매일 해보자. 이렇게 오늘은 단백질을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과 60대 이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걷기 근력 운동 3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은 절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매일 반복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오늘부터 단 한 끼라도, 단 10분이라도 함께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시고 본 채널의 많은 건강 정보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